빛의 신 아르미스와 어둠의 군주 카르미노스. 1. 아르미스의 희생과 카르미노스의 봉인. 어두운 하늘을 가르며 천상의 빛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이 모든 광경은 신들의 전쟁의 서막이었다. 아르미스, 빛의 신은 결국 자신을 희생하여 어둠의 군주 카르미노스를 봉인했다. 카르미노스의 힘이 완전히 봉인되기 전 마지막 순간 아르미스는 자신의 신성을 쏟아내며 카르미노스를 영원히 갇히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아르미스는 자신의 존재를 모든 세상에서 지워버리며 사라졌고 카르미노스의 봉인은 수천 년 동안 유지되었다. 그 봉인 속에서 카르미노스는 잠시 잠들어 있었고 어둠의 힘은 세상을 떠나 잠들어 있었다. 2. 건호의 탄생과 우주의 원리. 500년이 흐른 후 대한민국의 한 작은 마을. 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 건호는 평범한 아이처럼 보였지만 그의 탄생에는 신비한 예언이 얽혀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건호의 몸속에는 우주의 원리, 곧 빛과 어둠의 모든 법칙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건호는 남다른 능력을 보였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고 자신이 느끼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힘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는 자신이 특별한 아이라는 것만 알았다. 그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그의 절친 이시안이었다. 이시안은 건호의 힘을 이해하고 그가 어떤 운명을 따라가야 할지 알려주는 조력자였다. 둘은 함께 자라며 그들의 우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어졌다. 3. 빛의 마법사들의 수행. 건호가 8살이 되던 해 그는 처음으로 빛의 마법사 3인과 만나게 된다. 이들은 세상의 모든 빛의 마법을 다룰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가진 인물들로 건호에게 마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첫 번째 마법사인 루시아는 빛의 순수한 에너지를 다루는 능력을 가진 인물로 건호에게 빛의 정수를 다루는 법을 가르쳤다. 루시아의 가르침 아래 건호는 빛의 마법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마법에는 그가 몰랐던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루시아는 건호에게 빛을 다룬다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일이란 것을 전해주었다. 두 번째 마법사인 헬리오스는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 그는 건호에게 과거와 미래를 이해하고 그 힘을 통해 어떤 선택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가르쳤다. 건호는 헬리오스의 가르침 덕분에 자신이 어떻게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가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마지막 마법사인 세리에는 빛과 어둠의 균형을 이해하는 자였다. 세리에는 건호에게 어둠의 본질과 그것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르쳤다. 그녀는 건호에게 빛과 어둠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존재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었다. 이러한 수행을 거친 후 건호는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4. 로마에서의 전투. 18살이 된 건호는 한층 강력해졌고 그의 마법 실력도 대단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는 이시안과 함께 로마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이 로마의 고대 유적을 탐험하던 중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거대한 포탈이 열렸다. 이 포탈은 카르미노스의 부활을 위한 통로였다. 어둠의 군단이 포탈을 통해 쏟아져 나왔고 로마의 거리는 혼란에 휩싸였다. 건호와 이시안은 즉시 마법을 사용해 군단과 맞서 싸웠다. 건호는 빛의 마법을, 이시안은 전술과 협동을 통해 어둠의 군단을 물리쳤다. 하지만 그 싸움은 끝이 아니었다. 포탈이 계속해서 열리며 카르미노스의 힘이 점차 세상을 잠식해가고 있었다. 5. 서울로 돌아온 후 새로운 위협. 서울로 돌아온 건호와 이시안은 잠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내는 동안 세상 곳곳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둠의 힘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이는 카르미노스의 부활을 위한 마지막 준비 작업이었다. 어느 날 밤, 건호는 자신의 꿈속에서 카르미노스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카르미노스는 이미 그의 봉인을 뚫을 방법을 찾았고 이제 그는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었다. 건호와 이시아는 다시 한번 어둠의 군단과 싸울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다. 그들은 새로운 동료들을 모집하고 카르미노스를 완전히 봉인하기 위한 마지막 전투에 나서게 된다. 6. 최후의 결전. 건호와 이시아는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카르미노스를 마지막으로 물리치기 위한 대전을 준비했다. 그들은 카르미노스의 힘이 깨어나기 전에 그의 부활을 막아야 했다. 하지만 카르미노스는 이미 너무 강력해졌고 그들의 힘만으로는 그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건호는 자신을 희생해 카르미노스를 다시 봉인할 결심을 한다. 그는 자신의 모든 마법과 힘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카르미노스를 영원히 갇히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건호는 자신도 함께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시아는 그의 친구이자 동료로서 건호를 막으려 했지만 건호는 그가 지켜온 신념을 포기할 수 없었다. 건호는 결국 사라졌지만 그의 희생 덕분에 세상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희생과 교훈은 세상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시안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건호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가득 차 있었다. 7. 후일담. 새로운 시대. 건호가 사라진 후 이시안은 빛과 어둠의 균형을 지키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건호의 뜻을 이어받아 빛과 어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힘쓰며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했다. 건호의 희생은 세상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하늘에서 다시 한 줄기 빛이 내려왔다. 그 빛은 바로 건호의 희생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신호였다.